우리가 보통 역사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아무래도 승리한 왕이나 위대한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근데 오늘은요, 이런 화려한 주인공 말고요, 가장 비극적인 왕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눈으로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몰랐던 진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조선 역사상 가장 슬픈 뒷모습을 가진 임금. 와, 단종을 설명하는 이 한 문장보다 더 가슴 아픈 표현이 또 있을까요? 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한 나라의 왕한테 이런 말이 붙게 된 걸까요? 오늘 바로 그 슬픈 뒷모습의 주인이었던 소년왕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힘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새로운 권력 앞에 고개를 숙이고 등을 돌렸을 때 과연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힘없는 소년 왕의 곁에 남아주었을까요? 어쩌면 진짜 역사는 바로 그 사람들의 선택 속에 숨어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원래 모든 비극은 가장 찬란한 순간에 그 싹을 틔우잖아요. 단종 역시 정말 똑같았습니다. 아버지 문종의 유일한 아들로 태어나서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는데 그가 왕위에 오르는 바로 그 순간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불과 12살에 왕이 됐는데 딱 2년 만에 자기 숙부인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이라는 피해 쿠데타를 일으켜서 모든 걸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리고 또 2년 뒤 소년왕은 모든 걸 잃고 저 멀리 유배를 떠나게 되죠. 정말 한 아이의 인생이 무너지기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왕 단종에서 차가운 유배지의 죄인 노산군으로, 이게 바로 그의 새로운 현실이었습니다. 왕에서 상왕, 그리고 결국엔 가장 낮은 신분인 군으로. 그 추락은 정말 끝이 없는 것처럼 보였죠.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진짜 기억해야 할 건요, 그가 그냥 폐위된 왕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낯선 강원도 산골의 그 혹독한 추위 속에서 밤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눈물 흘렸을 이제 겨우 17살짜리 소년이었다는 점이죠. 그렇게 모든 걸 잃고 절망의 땅, 바로 강원도 영월로 쫓겨난 단종. 하지만 참 역설적이게도요, 그는 바로 그곳,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역사를 쥐락펴락하던 그런 권세가들이 아니었고요. 그냥 평범한 산골 사람들, 또 그를 감시하러 왔다가 오히려 인간적인 연민을 느꼈던 하급 관리들, 그리고 아무 편견 없이 같이 어울려 놀아주었던 동네 아이들이었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왕을 몰아낸 폭군의 서슬퍼런 감시가 번뜩이고 있는데 쫓겨난 왕에게 따뜻한 밥 한 끼 건넨다? 이건 그냥 친절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목숨을 거는 일이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 그곳에 있었다면 과연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건넨 밥 한 끼, 그 따뜻한 말 한마디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건 거대한 폭력에 맞서는 가장 인간적인 방식의 저항이었고요. 절망에 빠진 소년왕이 잠시나마 숨을 쉴 수 있었던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온기에도 불구하고 비극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게 드리워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단종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정말 영화처럼 한 인물이 역사의 무대 위로 걸어 나옵니다. 17. 정말 꽃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나이잖아요. 이게 단종에게 허락된 삶의 전부였습니다. 자신을 포기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니까 불안해진 숙부 세조가 결국 어린 조카에게 죽음을 명령한 거죠. 세조의 명령은 어찌 보면 죽음보다 더 잔혹했습니다.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죽은 왕의 흔적마저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리겠다는 선언이었죠. 이 무시무시한 명령 앞에 누가 감히 나설 수 있었을까요? 모두가 두려움에 떨면서 외면했습니다. 바로 그때 모두가 숨죽인 그 순간에 단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섭니다. 영월의 작은 지방관리 호장 엄응도. 그는 높은 권력가는 아니었지만 그 누구보다 인간의 도리가 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 것은 달게 받겠다. 이게 바로 그의 결심이었습니다. 자기 집안 삼족이 멸문당할 수 있는 그 권력의 칼날보다 죽은 소년에 대한 마지막 예의가 더 중요하다고 믿었던 거죠. 그는 결국 가족과 함께 한밤중에 몰래 시신을 수습해서 자신의 선산에 왕을 묻었습니다. 이렇게 단종의 짧은 생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사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역사는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무려 241년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단종에 죽고 나서 이 긴 시간 동안 그는 공식 역사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존재였습니다. 왕이 아니었던 거죠. 왕실의 그 어떤 기록에도 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진짜 역사가 있습니다. 조정의 공식 기록 위에 그를 지우려고 하면 할수록 영월의 평범한 백성들은 그를 더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억울하게 죽은 어린 왕을 마을을 지켜주는 산신령으로 마음에 품고 수백 년 동안 남몰래 제사를 지내왔던 겁니다. 바로 이게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사는 과연 누가 쓰는 걸까요? 권력자의 칼이 아니라 차가운 시신을 몰래 거두고 수백 년간 잊지 않고 제사를 지내준 평범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요? 비극적인 왕의 이야기 넘어 이름도 없이 역사를 바꾼 그들의 온기를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